예, 존경하는 성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현동 일선일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한교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시장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2021년 1월 12일 본회의장에서 이재준 시장께서 시정 질문을 한 내용 일부분입니다. 한 도시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은 자족단지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원동력은 교통입니다. 교통은 균형 발전의 핵심이며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정 연설문을 낭독하는 분이 이재준 시장이 맞나 하여 연단을 다시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늘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셨습니다. 과연 위의 말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일산과 덕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얼마 전 2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고양 창릉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화면과 같이 고양 은평간 도시철도 16개 사업 중 2개 사업만 덕양과 일산을 연결하는 사업이고 1개 사업은 기존의 경의선을 증차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나머지 13개 사업이 덕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이재준 시장이 그리도 강조했던 도시의 균형 개발이었습니까? 그리고 오전 정연우 의원의 시정 질문에 17사업이라고 한 부분은 식사동 트램 사업이 추가되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중교통 개선에서 대부분 예산 편성이 고양 서울 은평간 철도 건설과 GTS A 노선의 창릉역 신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을 이어주고 창릉 3기 신도시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덜어주면서 서울의 접근성을 다소 해결해주는 교통 개선은 중요하다고 하지만 특히 일산은 덕양구에 비해 서울 접근성뿐만 아니라 고양 시내 이동도 불편한 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강력교통 개선 대책 대부분이 덕양과 서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일산 지역 주민들은 하가 치밀고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인천 2호선 및 대곡 소사전 연장 사업 그리고 식사동과 고양시청역을 이어주는 트램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작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보시는 화면은 고양시 철도 노선 구축 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고양시에서 건설 중인 노선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S 노선과 대곡과 소사를 연결하는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이 있으며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신설되는 고양선과 대곡에서 고양시청 그리고 식사까지 이르는 신교통수단인 트램 등 8개 신설 노선과 연장 계획 중인 노선이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잘 분석해보면 새로 있을 사업이 고양시 일산 주민에게 있어서 얼마나 불공평한 사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 하나하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를 이어주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창릉 지역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만들어지는 철도 신설 노선인 고양선 노선표입니다. 사업 구간이 고양시청에서 세전역까지로 덕양구에서 서울을 이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그 GTS A 노선표입니다. 창릉역이 신설되면서 급행철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있으나 일단 고양시에 3개의 역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3개의 역 중 2개의 역이 덕양구에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능곡 대곡역에서 고양시청을 거쳐 의정부까지 이르는 교외선 열차 노선도입니다. 운행 중지 중인 교외선의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경기 북부의 수도권 순환 철도망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나 이 또한
덕양구와 경기 북부를 연결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철도 교통 소외 지역인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과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덕양, 삼송에서 파주, 금천까지 연결하는 철도 노선으로 통일 노선이라고 불리워지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덕양과 파주, 금천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안에는 조리 금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서북부 노선 연장 사업으로 이 또한 덕양 삼송에서 서울 동빙구까지 이르는 신분당선 노선도입니다.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나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매번 서울시로부터 유예시설만 받고 그럴듯한 사업 하나 받지 못하고 있는 고양시에서는 이번 서북부 노선 연장 사업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고양시의 주요 철도 사업의 노선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덕양구에서 서울 또는 파주 등으로 이어지는 철도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일산 신도시의 교통대책은 일산에서 덕양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는 고양시의 교통대책이었습니다. 덕양구 구석구석을 돌며 1시간 이상 걸려 지하철 또는 버스를 타고 서울에 진입해도 일산 주민들은 송호하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시의 시민의 한 사람이기에 참고 지금까지 이해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2조 2천억이 투입된다는 강력교통 개선 대책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 모두가 덕양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 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강조한 이재준 시장인 만큼 일산과 덕양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고양시 특례시만의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 계획이기에 각 지자체가 구상하고 고속철도, 일반철도, 강력철도 등의 사업은 이 계획에 반영돼야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제4차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해당 노선은 다음 계획 제5차 계획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추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얼마 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예비 타당성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연기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는 어떤 노선을 어떻게 건의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는 50개 철도 노선을 건의했으며 이 중 가장 많은 노선을 건의한 곳은 화성시로 7개 사업을 건의하였고 다음은 고양시로 5개 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사업 중 조리 금천선 철도 건설처럼 다른 시군과 공동사업으로 건의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고양시가 건의한 5개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3개 사업이 일산 지역에, 2개 사업이 덕양 지역에 이루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의한 고양시 5개 사업이 이재준 시장이 강조한 일산과 덕양의 균형 발전의 중요한 핵이라 판단하여 본의회는 일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고양선 사업, 인천 2호선 연장 사업, 일산선 연장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이재준 시장에게 질문을 통해 사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꼭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먼저 고양선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릉 상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철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향동, 원흥, 하정지구 및 일산 지역 특히 식사동, 중산동 주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선 사업 내용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화면과 같이 주요 경유지가 세절, 향동, 창릉, 대고,
고양시청, 식사, 중산으로 건의되었다면 현재 발표된 트램으로 식사지구까지 가는 노선이 아니라 중산까지 가야 하는 노선이 맞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재준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인천시, 김포시, 고양시를 통과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인 인천 2호선은 검단 신도시와 인천시를 연결하여 지역 간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고양시의 킨텍스 및 주변 개발지역 연계를 통한 전시, 관광, 컨벤션 등 부가가치가 큰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매우 중요한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2019년 11월 26일 본회의장에서 탄현동 집값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탄현 지역은 인천 2호선이 탄현근린공원 내지는 중산체육공원 부근에 차고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집값이 떨어질 리가 전혀 없다라고 이재준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시장님뿐만 아니라 인천 2호선의 노선 및 운행 구간에 대해 관심과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인천 2호선 운행 구간과 노선이 잘 나와 있는 계획안이 인터넷이나 웹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노선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화면과 같이 현산역, 큰마을역 이런 곳에 꼭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본 의원도 믿고 싶고 그렇게 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 얼마 전 탄현동 입주민 탄원서가 우편함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내용을 살펴보니 창릉 신도시를 위해 강력교통 개선 대책이 만들어졌다면 창릉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탄현동 3,300세대 공공주택 지구에도 교통대책과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탄현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첫째, 김포 간산간 도로 개통과 인구 증가에 따른 버스 노선 확충을 해달라. 둘째, 항룡산 공원화 사업 찬성, 단 유해안치는 반대한다. 셋째, 인천 2호선 큰마을역 신설해달라. 넷째, 식사동 트램 탄현동까지 연장해달라였습니다. 탄현동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인천 2호선과 식사동 트램 연장에 대해 이재준 시장에게 질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인천 2호선 사업 내용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화면과 같이 불로 김포북변, 킨텍스, 일산, 탄현동으로 건의되었다면 차고지의 위치가 탄현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준 시장께서 말씀하신 탄현근린공원 내지는 중산체육공원 부근 두 곳 중 어디입니까? 그리고 식사동에서 중산동까지 트램 연장할 계획이 있다면 인천 2호선에 합류될 것이고 이는 탄현동까지 연장될 것이다라는 가설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이에 식사동 트램 연장과 이재준 시장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탄현동 교통대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화면을 봐주십시오. 다음은 대하역에서 운전까지 사업하는 일산선 연장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선 연장 사업은 1기 신도시인 일산과 2기 신도시인 운전 간 철도 교통 개선을 위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기반영됐던 사업으로 남북교류 협력 사업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하에서 운전까지 연결하는 일산선 연결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리 저리 갈팡질팡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듯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국토교통부는 일산선 대하 운전 연장 사업 추진 방안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 고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일산선 연장 사업 내용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화면과 같이 건의되었다면 이는 고양시의 공식 입장이 가자역을 포함한 대화, 가자, 덕이, 운정 방향으로 일산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건의라 본회의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이용우 국회의원이 가자지구 분기 검토를 위해 국비 2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가자 덕이가 고양시의 기본 입장이라면 이용우 국회의원의 연구 용역 예산 확보는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가자사랑 주민연합회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비 2억 원의 용역비에 대한 파주에서는 작년 12월에 가자 교화 일산선 분기 관련 용역 제안서가 접수되었는데 고양시는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파주시가 제안서를 접수할 때 고양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가자사랑 주민연합회가 이용우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번번이 좌절돼 왔다. 이에 가자마을 주민들은 삶에 큰 고통을 겪어왔다. 20년 교통지옥 가자 주민 죽어간다. 대나파랑 용우 의원 가자마을역 확정. 일산선 연장 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선 대화 운정 연장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결과에 대한 발표를 못했으면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민자 사업으로 전환되었는지를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가 빠진 일산선 연장 사업 노선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고양시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산선 연구 영역에 가자지구 분기 검토를 하겠다는 이용우 국회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린 만큼 앞으로 가자지구에 대해 이재준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의 균형 발전을 할 때 한 도시를 죽이는 것보다는 한 도시의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면서 다른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외되어 버린 도시는 슬럼화가 가속화되어 결국 재개발을 하지 않는 이상 재생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교통은 균형 발전의 핵심이며 시민의 기본권이다라고 이재준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고양시는 대중교통의 접근성 그리고 편리함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지역과 시민의 기본권을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울부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재준 시장께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원동력은 교통입니다. 교통은 균형 발전의 핵심이며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우리 이재준 시장님, 2021년 신춘년은 항소고집 또는 소기의 경읽기라는 말보다는 힘과 우직함 그리고 참을성 많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주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께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아까 그 김한규 의원님께서 올려주었던 자료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거요. 예. 저 지도를 보고 숨이 안 막히십니까? 저 노란 지역이 창녕 신도시입니다. 저기는 그린벨트고 60년 동안 묶여 있고 아무것도 건축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전체를 단절 부지로 만들었습니다. 고양시의 가장 그 핵심인 한 지역을 저렇게 공동화 현상으로 비워놓고 나머지 구간만 개발하다 보니까 전부 다 돌아다녔습니다. 저렇게 감내해온 것이 35년입니다. 일산 신도시, 탄현 이지구, 중산 전부 다 개발돼서 도시화를 이루고 있었을 때 저 지역은 오가지도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저 지역이 아직도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28년 되어야 38,000세대 들어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 아실 겁니다. 15개의 사업지구가 지역 조합주택이 있었고 58,000세대입니다. 그것이 3분의 2가 서구에 있었고 3분의 1이 동구에 있었습니다.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광역교통 개선 대책, GTX, 철도 놓지 않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 해주라고 하면서 38,000세대고 100만 평이 넘는 공원 부지를 주고 40만 평이 넘는 땅을 자족시설을 주는데 저건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건지. 그리고 저런 사업을 할 때 시장은 덕양구, 일산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지역구 얘기를 하시고 국회의원님들은 국회의원 지역구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시장 입장에서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실 때 편파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렇게 비양심적으로 하진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지역조합주택, 이제 고양시에서는 민간업자들이 공공과 협업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공공으로 돌려줘야 되고 그것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예, 제가 그 준비한 자료 1을 올려주십시오. 저 자료가 경의선 서부역사를 가면 비를 맞고 밖으로 나와서 그래서 그 서울역 대합실을 지나서 지하철을 타거나 경부선을 타거나 이이동을 합니다. 저 문제를 제기해서 4년 만에 내부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이 대구까지 연장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고속 급행열차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급행열차를 만들려면 대피선이 있어야 됩니다. 지하철 3호선은 약수역, 그 다음에 독립문역, 부파발 세 군데밖에 대피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행을 하더라도 효과는 많지 않지만 저는 지하철 구파발까지 오는 것이 고양시까지 오게끔 하기 위해서 저걸 끌어들였고 마침내 국토부에서 백석에는 대피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까지 끌어오도록 했고 저것은 국토부에서 승인이 난 상황입니다. 다음을 올려주십시오. 다음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 제가 할 말이 조금 시간이 좀 길 것 같아요. 자료 1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5초 동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속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발견하셨다면 그분은 공직 생활을 참으로 오랫동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상한 점을 느끼면서 가슴이 멎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출발하는 KTX역입니다. KTX역인데 저희 지역에서 출발하는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정거장을 만들 때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이 편익을 내지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 다른 어떤 이유를 댈 수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지역에서 수많은 환경 오염이 발생되면서 됨에도 불구하고 유치했던 KTX 기지창입니다. 행신역을 출발해서 여수로 가는 이 기차에는 우리 지역에서 탈 수가 없습니다. 이 열차를 타기 위해서 우리는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충무로에서 갈아타고 그렇게 해서 내리면 1시간 반에 용산에 도착을 합니다. 직행 좌석버스를 타서 서울역에 내려서 다시 갈아타고 이렇게 했을 때 1시간 10분이 걸립니다. 1시간 반, 1시간 10분이면 이미 KTX를 타고 대전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여기에 행신역이라는 숫자 하나를 붙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스티커 10장만 붙이면 될 텐데 스티커 10장이 없어서 우리는 이것을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이용자가 있다면 스티커 10장 값은 충분히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 노선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용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역사를 만들지 못하는 것인지 행정 서비스, 공공 서비스의 공급자 중심 사고를 바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에 사진 2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 열차 시간표입니다. 8시 때 보면 동그라미 친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당역을 통과해서 삼성에서 기지창으로 들어갑니다. 바쁜 출근 시간에 억지로 탔는데 탈 수도 없어서 부시맨이 밀어서 탔는데 10분 만에 내리라고 합니다. 내려서 결국 다음 차를 10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파발에 가면 3분에 한 번씩 차가 지나갑니다. 이것을 3분만 더 가서 구파발역과 연결하고 회차를 한다면 주민들은 그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예. 바쁜 출근 시간 주십시오. 저렇습니다. 우리가 절도나 교통을 볼 때 돈을 안 들고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KTX 기지 출발역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저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3호선 전철을 타고 대화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내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바쁜 시간에. 아마 7시 반쯤 대화역에서 탔을 겁니다. 내리라고 합니다.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0시 넘어서 이제는 기지창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다음 번 보여주시죠. 어제 제가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부당하다고 해서 국제심판 청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적법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지금 됐습니다. 법무담당관실 검토보고서는 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조세는 법률주의입니다. 법률이 없는 것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13조 1항에 쭉 과세 목록이 나오는데 없어요. 그래서 13조 4항에 수입재와는 해가지고 세금에 또다시 부가가치 10%가 붙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수입이 아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 항목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법률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대로 받질 말아야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국세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재부와 국세지만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지금 13억 정도를 3년 동안에 기름값을 냈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봤을 때 약 4,950만 원 해갖고 약 5천만 원 정도가 우리가 부가세를 더 냈습니다. 그거 환급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1,137원을 받기 위해서 국세심판을 청구했는데 지금 그 5천만 원에 이르는 돈을 안 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하여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받을 아니 검토가 아니라 부가 이거 갖고 봤습니다. 통치 갖고 법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 59조에 법률에 의해서만 그 세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금이 없어. 그러니까 통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과연 법률이 없다면, 법률이 있다면 통칙을 왜 만들었겠어요? 그래 법률이 없으니까 이걸로 만들었는데 이 통칙을 한번 봐보시죠. 쭉 보면 주세와 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상당해. 거기에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주행세가 없습니다. 주행세라는 걸 또 빼먹었어요.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하면 주행세가 137원이 붙습니다. 휘발유에.
그러면 13.7원이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근데 여기에 주행세가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엉터리 법들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의 조세 전문가라고 얘기하면서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놓고 세금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이거 용납하시겠습니까? 예, 멈춰주세요. 국세 심판. 그렇습니다. 그 부가가치세에 교통, 환경, 에너지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식으로 세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통칙을 만들었습니다. 통칙을 만들었는데 주세까지만 넣었습니다. 거기에 교통세가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핑 치는 사람이 누락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돈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부당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경기도에 돌려달라. 그래서 경기도가 환승할인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2,500억쯤 되니까 이것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싸웁니다. 그래서 4번 올려주십시오. (2010년) 경기도 30여 개 시군의 도로 건설 유지비는 약 3조 5천억이 들어갔습니다. 도로 하나 건설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수천억 공사에 고작 120억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경기도가 부담하는 대중교통 환승하는 보조금은 2천억에 나가고 있는데 한 푼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환승 관련 정책은 보살가가 비싼 도로 건설 수요를 감소시키는 녹색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교통세 일부를 환승 관련 정책에도 지원해야 된다는 뜻으로 교통시도 특별회계법 개정 촉구 제량과 함께 서류 판매 시 도로환경 이용료를 징수하자는 조례를 동시에 발의하였습니다. 두 가지 사안을 연동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 멈춰주세요. 이 조례가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면서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1년이면 13조씩 걷어들입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은 도로를 만들 땅이 없습니다. 그럼 환승할인 이용료라도 도로를 만드는 걸로 해서 우리한테 달라. 그리고 저기에서 철도시설을 놓을 때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철도시설 특별회계를 우리가 냈으니까 그거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면서 또 하나 안 되면 석유류에 붙는 도로환경 이용료 결국은 경기도에서 1년이면 3조 5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도로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 돈을 최소한 우리가 기름에 얼마씩이라도 책정을 해서 도로환경 이용료를 부담하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세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헌법에 보장된 과세 입법권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했던 것이고 이 네 가지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면 제일 좋겠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 수 있을까를 꾸준하게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그 대곡소사 전철을 일산까지 연장하는데 처음에 들어온 돈이 1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놓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금액은 너무 비싸다. 20억 정도 하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해서 86억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1년 넘게 후곡마을에서는 이재준 시장 물러가라라고 계속 현수막 붙이고 했죠.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달성을 해놨으면 이재준 시장 고맙다. 현수막 하나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존경하는 김한교 의원님께서도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고 하셨겠지만 탄현역에 이제 급행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 보면 탄현역에 뛰어갑니다. 사람이. 급행이 빠져버리면 15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놓자해서 놨고 경의선을 4량에서 6량으로 증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탄현역에도 이제는 이재준 시장 오랫동안 사람들이 못했는데 이거 해서 고맙다. 이 정도는 하고 뭐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시가 우리 고양시민이 대체로 출퇴근하는 서울시가 김포시에 있다면 덕양 일산 논쟁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차나 지하철, 트램은 어느 지역을 날라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덕양 일산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전술들은 옳지 못하고 고양시 의회에서는 이제 이런 용어들은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는 그렇습니다. 양주에 가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서울 이각순환도로가 72km의 휴게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양주 휴게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양주 휴게소가 어디로 오기를 원했냐면 곡산역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곡산역에 놓고 지하에다가 그러니까 교각 밑에죠. 교각 밑에 휴게소를 해서 양방에서 쓸 수 있게 하고 곡산역에서 환승할 수 있게 하면 경기 순환버스를 타고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뺏어왔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걸 반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결국은 저기로 갔죠. 양주로. 그래서 한 방향밖에 되질 않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지역에 교통을 잘 해주고 싶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제약 조건이 있고 그럴 때 가급적이면 이러한 그 일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도 단체장이고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베리아로 가는 철도가 만약에 생겨서 대곡역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럼 일산을 가는 철도인가요? 그렇지만 덕양을 가는 철도인가요?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이 질문들이나 이런 논쟁들은 더 이상 안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더 나은 그리고 시간을 아까운 시간들을 해서 논의를 좀 더 진척시키는 과정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께서 신교통수단 인천 2호선 일산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9년 5월 정부에서 제3차 신규 택지 추진 계획과 교통대책인 고양선 등을 포함하여 발표하였으며 광역교통기본구상과 관련해서 대광이 및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고양선 인천 2호선 일산 지역 연장을 공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우리 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수요 조사에서 상대적 철도교통 수요조사에서 고양선 인천 2호선의 탄현 중산지역 연장 반영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고양선과 관련 일산 지역 연장 안에 대해서는 역간 길이가 길고 기대 수요가 낮으며 연장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 부담, 경제성 부족으로 창릉에서의 수용은 어렵다는 사유로 최종 노선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초기 발표 아닌 세절 고양시청 구간 중 대곡을 미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 식사 연장 구간은 신교통수단으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난 12월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에 우리 시가 지속 요구해온 일산 지역 연장이 반영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식사까지 발표된 신교통수단 노선에 대해 향후 연장 논의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한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외의 내용은 도시교통정책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송성재 도시교통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송성재입니다. 이어서 인천 2호선 차고지 관련 질문으로 연장 노선에 대해서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에서 신규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위치 등은 주민 간 이해관계가 상이한 사항으로 노선과 차량기지에 대해서는 향후 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후 사업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합리적인 위치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일산선 대화 운정 연장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산선 연장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이래 우리 시에서는 2017년 일산선 연장 관련 역신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교통 소외 지역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가좌, 덕이지구 경유 노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반영을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일산선 연장 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해 일산선 대화 운정 연장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을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진행을 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공개 요청한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구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고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이후에 공개할 계획이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입장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산선 연장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등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산선 연장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2020년 9월에 국토교통부에 민자 투자 사업 사업자의 제안서가 제출되어 2020년 10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민자 사업 적격성 조사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9월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에 대한 의견 요청 시 우리시는 가자지구와 덕이지구를 경유하는 노선을 재차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산선 가자지구 분기한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일산선 대화 가좌교화 연장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은 현재 민자 사업의 대안으로 교통 소외 지역인 가자지구와 교화지구로 일산선과 연계하는 분기안을 검토하는 사항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연계해 금년 하반기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사업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JDS 지구 개발과 교통 소외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21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가좌 노선을 다시 강력히 주장하고 중량 전철 분기안과 관련 사업성 문제가 있다면 대안으로 신교통 수단인 트램 제시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철도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가 사업으로서 기초자치단체 주관의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때로는 정책적인 지원과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철도 교통 수요 유발이 필요합니다. 우리시는 철도망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님, 도시의원님들과 공조하여 철도 교통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한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 김한규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한규 의원입니다. 제가 이재준 시장님 참 좋게 생각하고 그리고 매번 제가 10번을 이재준 시장 외치면 제가 한 20번은 넘게 외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이재준 시장 이름 석자라도 기억을 하라고. 예, 정말 맞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 20번 넘게 이재준 시장 외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이재준 시장님이 시장님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원으로서의 탈피를 안 하고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시장의 마인드로 가지고 일을 해야지? 도의원 때 이야기를 하고 도의원 때 생각했던 마인드, 도의원 때 일을 추진했던 것을 지금 여기다 써먹냐 이겁니다. 시장님은 시장님으로서의 집행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의원으로서의 생각과 시장으로서, 장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생각하고는 틀리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화면 봐주십시오. 이거 말고 아까 창릉 신도시 35년 동안 묶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탄현도 어떻습니까? 탄현도 누가 개발했어요? 창릉은 LH가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탄현동은 고양시 공용개발로 이루어진 겁니다. 고양시에서 개발했어요. 고양시에서 땅 팔았어요. 고양시에서 상가 팔았습니다. 그 이익금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데는 다 공원이라는 공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탄현동만큼 공원 하나 있었습니까? 지금 달랑 공원 하나 있는 거 LH에다가 3,300세대 집어넣어주고 여기에 공원화 사업해라. 땅 사가지고 임야 사가지고 다리나 주라. 그러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급행 좋습니다. 칭찬하고 싶죠. 운정에서 내려올 때 급행 10번이 내려오면 우리 5번도 안 내려옵니다. 예? 지금 고작 급행 하나 집어넣었다고 지금 칭찬받아야지 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창릉 지금 이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 몇 분이 사십니까? 인구가 몇 명입니까? 우리 탄현동은 5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지금 고양시 39개 동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곳이 탄현입니다. 그리고 탄현 운행하는 인원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경의선 수많은 역 중에서 3번째가 가는 역 이용자가 많은 곳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봐주십시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연기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왜 연기되었을까요? 전국에서 150개가 이제 신청을 했답니다. 경기도는 한 50개를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걸 예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해서 연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4차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각 시군마다 접수하고 여기에 공들이고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 5개 사업 중에서 아까 제가 3개 사업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개 사업 중 잘 보십시오. 인천 2호선만 겨우 진행이 될까? 나머지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산선 갑자기 민자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예? 생뚱맞잖아요. 진짜 여기 왜 네가 여기에서 나오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선 어떻게 했습니까? 세절에서 고양시청밖에 안 가요.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또 화면을 봐주시죠. 예, 먼저 고양선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선 사업이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세절부터 해서 중산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겠다고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해달라고 우리 고양시가 건의를 한 거예요. 건의. 예?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중산까지 식사를 거쳐서 중산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릉 신도시에 있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식사지구까지 트램 연결을 한대요. 고양시청까지 딱 중지를 시키고 이게 뭐냐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창릉 신도시를 위한 강력교통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에다가 집어넣고 막 힘을 가해야지 되는데 갑자기 강력교통 개선 대책을 만들면서 중산까지 가야지 되는 이거 고양선 그 힘이
중산까지 딱 끊긴 겁니다. 아니죠. 식사까지. 이것도 식사까지 가는 것도 아니에요. 고양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창릉 신도시 그 돈을 가지고 트램으로 연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산지구에 있는 그 중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주위에 있는 탄현동이나 일산동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고양선이 얹어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당연히 중산동까지 가야지 되니까. 근데 중산동까지 안 가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다음 화면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중산동 주민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다음 화면 인천 2호선입니다. 인천 2호선 굉장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여기에 우리 탄현뿐만 아니라 중산 그리고 특히 일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핀텍스 사업부지 그 주변 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 고양시의 먹거리 사업이 달린 사업입니다. 우리가 고양시 자체가 행선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행선. 근데 직선, 사선 이런 것이 지금 안 놓여 있는 게 우리 일산 소구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인천 3호선, 중앙선, 경의선, 그리고 GTX 이 모든 선이 다 행선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2호선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 자, 우리가 3,300세대 공공주택 지구가 들어오는 탄현동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탄현역까지 몇 킬로? 3.1km. 일산역까지 몇 킬로? 3.5km입니다. 성인 남성으로 걸어가지고 50분 이상 걸려요. 이게 우천시 애들 데리고 그리고 노인분들 못 갑니다. 이게. 그래서 인천 2호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중산을 거쳐서 탄현역까지 트램을 연결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 탄현동의 주민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신경을 써달라는 그거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산선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다음 화면. 네. 일산선 대화 운정 연장 사업 추진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발표가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이후에 공개할 계획이고 그 이전에는 비공개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이라요. 그러면 고양시는 뭐 하고 있느냐? 이거 강력히 요구를 해야죠. 용역 결과가 왜 공개가 되지 않느냐? 왜 결과에 대해 비공개로 알려주지 않느냐? 이거 알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3차 국가철도망에 기반영된 사업이지만은 용역 결과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고 그리고 윤호덕 의원님이나 지금 기타 여기에 관련된 의원님들의 표의식 사업 때문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획이 완전 수정이 된 거죠. 이게 뭐냐면은 현 정부의 한국판 뉴델 사업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뉴델 사업을 적용해가지고 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을 포함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행된다고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일산선 집어넣고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말로는 가자지구에 포함시켜가지고 간다고 그래 놓고서 지금 옆에서 다른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봐주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예, 시장님. 지금 이재준 시장님 덕양구 예? 덕양구 시장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예. 각성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시장님 답변 원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없어요. 네. 예,
의원님, 30초, 예?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문서로 달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 저희 의원들도 김한규 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구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의장이 그때 드리겠습니다. 네. 예,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는 민자화 사업입니다. 파주시에서 발주를 했고요. 그래서 용역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저희한테 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상 보안에 붙여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현역까지 일산역까지 길이가 이렇게 상당히 길다고 그랬는데 판매 공원이나 이런 쪽에 생기면 일산 탄현지구 폭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떤 극단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한 것 같고 지금 현재 탄현역에도 차가 여러 가지가 씁니다. 사실상 지금 대곡소사 전철이 일산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파주에서는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치해 놓은 거니까 본인들이 갖고 가는 비용은 본인들이 낸다면 우리는 오케이 하겠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사람들이 앉아서 못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피해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배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대곡소사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탄현동만큼 촘촘하게 삼면이 다 철도를 엮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극단을 해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사실상은 철도가 어디 한 군데도 만족스러운 데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